네, 2017년도 예시문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이고요. 맨 처음 어법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어법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지식형 시험이 아닙니다. 적성형 시험이기 때문에 상식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고, A1번 보시면 발간에 의해서 매년 발간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상어에서 할 수 있는 문어적인 표현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거고요. B번 주요 리스크로서, 이를 기회로 주요 리스크이지만 이게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번 삼가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가 아니라 삼가다가 원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원을 알아야 되고 자주 틀리는 구체적인 형태의 글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문서를 보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이런 글들의 내부에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특정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전체 내용이 얘가 주간 회의록입니다. 주간에서 회의했어요. 회의 일시가 월요일 3일이에요. 얘네가 디자인 팀인데 둘레 4명이 개인 주간 스케줄과 업무를 점검하고, 두 번째 브로셔를 기획하고 있는 차원에서 각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브로셔 기획에 관련돼서 1, 2번이 나와 있고요. 비고사항으로 이 두 가지가 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죠. 결정사항이 샘플 조사하고 시안 작업, 이것들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안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번 문제 볼까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1번 공공기관은 외부 디자이너에게 표지 이미지 샘플을 요청했다. 외부 디자이너에게 표지 샘플을 요청했다. 자, 보시면 전반적 내용으로 브로셔에 브로셔 홍보팀 미팅이나 외부 디자이너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이거 아니고요. 홈페이지 사보 작업, 그 다음에 그래서 브로셔 표지 이미지 샘플을 조사하고 시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디자이너에게 샘플을 요청했다라는 건 샘플과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디자인팀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전시회를 관람할 예정이다. 디자인팀 전시회 관람 8일이네요. 8일. 자, 제가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3일이니까 3일에서 5일 더하니까 5일 더하니까 금요일. 이게 이제 돼지 엄마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빼먹고 월화수목금, 그죠? 5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지만 3, 4, 5, 6, 7, 8. 그래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번 주 금요일에 전시회를 관람할 예정이다. 월 3, 4, 5, 6, 7, 8. 그렇죠? 금요일이 아니라, 저도 헷갈리네요.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김 과장은 이번 주에 내부 미팅, 외부 미팅이 모두 예정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꿔놓은 다른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김 과장이 홍보팀 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외부 디자이너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팀은 같은 회사 내부, 외부 디자이너는 회사 밖, 회사를 기준으로 안팎을 나누고 있고, 나눈 미팅이 예정되어져 있다.
올바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내용을 포괄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제, 요지, 핵심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이 빠뜨리거나 어느 일부분을 크게 포장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시면 글이 잘 안 읽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글 자체가 기본적으로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글이 잘 안 읽히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 점에서 정의는 일반화된 정의로 나타나고 있고 이리하여 개별화된 정의의 개념이 나오는데 서로 상극을 띠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여기 좀 잘렸는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개별화된 정의에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전체적인 정의의 추상적인 정의와 개별화된 정의의 정의 부분이 나와서 구체적 적용을 하게 되려면 일반적 정의뿐만 아니라 개별적 정의도 필요하다라는 느낌의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법의 이념인 정의는 절대적인 실질성을 갖지 않으므로 일반화된 정의는 개별화된 정의를 통해서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부분들이 조화되고 있고 법에는 일반적인 표현들, 추상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구체적 정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세 번째 영역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7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나 논리 게임 문제로 좀 풀기 싫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람이 4명이 나타나고요. 이 4명이 한 명씩 맡아서 교육하는 인턴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가나다라 직원 영역이 있는데 이 인턴 ABCD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에 앉아 있냐면 둥그런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둥그런 탁자에. 자,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탁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냐면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상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알맞게 짝지어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읽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명이 있고 그 4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인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4사람이 이 사람 4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짝은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를 알아내는 내용이에요. 자, 저는 이제 이게 약간 힌트인데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 뒷부분에 확정적 정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뒷부분에 확정적 정보가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읽으시면 좀 더 이렇게 간편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시계 방향 6시 다직원이 앉아 있다. 여기 다직원이 있는 거예요. 다직원이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는 D 인턴을 맡고 있는 사원. 여기 D 인턴을 맡고 있는 사원이 있는 거죠. 누군지 모르고. 자, 그 다음에 B 인턴을 맡고 있는 직원은 다 직원의 왼편에 앉아 있다. 다 직원 왼편이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왼편이면 이쪽입니다. B 인턴을 맞은
맡고 있는 자, A 인턴을 맡고 있는 직원의 맞은편에는 여기가 A 인턴인가 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라 직원은 다 직원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 이 두 가지, 네 가지만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여기로 특정이 되는 거죠. 라 직원은 다 직원 옆에 있지 않으니까 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벌써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라 직원은 A 인턴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옆에 맞죠? 그 다음에 나 직원은 가직원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나 직원은 가직원 이거는 여기 다 라가 됐으니까 여기는 가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직원의 오른편에는 라 직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 됩니다. 나. 여기가 다가 되고요. 아니죠? 가네요. 가. 제가 잘못 쳤습니다. 여기는 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B, 여기가 C 인턴. 이러면 끝나죠. 자, 이런 질문, 답을 찾을 때도 이게 포인트가 가장 늦게 나온 애가 주로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C 인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는 이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조문을 읽고 법조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이다 제시된 자료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할 때 상법상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보시면 일단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 3, 4, 5 이건 나중에 읽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여기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시행규칙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하부에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고 2조를 보시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관련돼서는 여기를 읽어주셔야 돼요. 공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의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큰 읽기고 나머지가 세부 글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상법상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적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자, 정보 수집은요 어디서 이루어지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의 주체를 받은 경우에. 그래서 동의 여부 여기 있어요. 2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동사항을 인터넷에 반드시 게재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논리학에 관련된 표현인데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게재한다. 인터넷에 반드시 게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는은 A or B가 나오면 이게 참이려고 하면요. 이 전체 문장이 참이려고 하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거나 둘 다 참이거나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참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관보라고 놓고 얘를 인터넷이라고 놓고 생각하시면 관보만 게재해도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반드시 게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큰 읽기를 진행하고 세부적인 글을 판단하실 땐 논리학을 이용하셔서 2번 정답을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시면 비판적 사고능력, 논증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평가를 할 때는 주장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을 근거로 보기 중 진위 판결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 지체는 광의의 문화 요소들 사이에 변화의 속도가 달라 그 사이에 괴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놓고 보면 변동 속도가 다르다. 변동 속도가 빠른 순서로 보자면 테크놀로지, 경제, 사회조직, 가치 순으로 별하는데 이 변동 속도의 차이가 문화 갈등이나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가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진위 판결이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얘는 참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화 지체는 문화 갈등과 사회 혼란의 요인이 된다.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면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했는데 문화, 특히 이런 가치의 변화가 늦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남성들은 대부분 게임을 하고요. 여성들은 대부분 이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많이 씁니다. 이게 문화가, 사회가 이제 이런 변동 속도를 놓고 보면 이런 테크놀로지나 경제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사회 조직이나 인간의 의식, 가치 수준들을 드러내는 용어가 저 문화 지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지체는 그런 요인이 된다. 참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제의 변동 속도는 가치의 변동 속도보다 느리다. 요 순서잖아요. 경제가 여기 있고요. 경제가 가치보다 더 빠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거짓말에 대한 판단으로서 거짓인지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도, 2017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